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전근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제 민법이 도대체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하는지 기본적인 기초 입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민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이전에 법 자체를 공부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딱딱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어렵기는 한데 이 민법은요. 우리 생활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없이 산다라는 것이요. 그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욕하는 뜻으로 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는 뜻으로 씁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종의 그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호인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도 과연 그럴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말뜻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법 없이도 산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렵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없이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호인들이 더 편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환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 교환에 나눠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민법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사례들을 갖다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빌려준 돈, 소비대차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는. 이제 이거는 법률 용어예요. 이제 법률 용어인데 소비대차라는 거는 뭔가를 갖다가 빌려주고 빌린 거를 갖다가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비를 하고 그거하고 동종, 동량, 동질의 것으로 갚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소비대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갖다가 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야, 소비대차 좀 해줘.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소비대차 좀 해줄래? 라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법에서는 돈을 100만 원만 빌린 사람이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비대차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갖다가 받는 이러한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죠, 합의. 그래서 뭔가를 사는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매매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를 빌리는 계약을 갖다가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대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증여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받거나 또는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받게 되면은 아무나 문제가 없어요. 받으면 법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민법에는 일정한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분에게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분을 갖다가 A라고 하겠습니다. 지인이에요, 지인.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자기 후배 B라는 사람한테, 후배래요, 후배. 돈을 500만 원을 빌려줬대요. 500만 원을 빌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B라는 후배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내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2시에
2시에 그러니까 수표로 넣어두었던 것이 현금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월 10일이라고 하면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오늘은 5월 9일이겠죠? 5월 9일 날 전화가 온 거죠. 5월 10일 날 500만 원을 빌려주면은 그러면 5월 11일 날 2시에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분이 돈을 빌려줬대요. A라는 분이 500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5월 11일 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된대요. 전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화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꽤 지났대요. 전화가 안 되는 지가 꽤 지났답니다. 한 달 가까이 됐대요. 저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도, 이 A라는 양반도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법 없이도 살 뿐이 선량한 분이거든요. 근데 법 없이도 선량한 분이 왜 법을 문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 없이도 산다는 분들도 이런 경우에는요, 본의 아니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대요. 무통장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라는 분의 통장에다가 A라는 분이 입금을 한 거죠. 500만 원을.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현금보관증이라든지 우리 흔히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고 이 돈을 보냈다는 이 무통장 입금할 때는 이체 내역만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분은 이게 있으니까 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일단 A하고 B 두 분 사이에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분하고 A라는 분하고 구두로 말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은 내가 그 다음날 2시에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 야 500만 원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 빌려줄게 언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은 체결이 됐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잘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구두계약이라고 해요. 구두계약.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서 돈을 갚기로 했잖아요. 언제? 5월 1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못 갚았잖아요. 안 갚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되면은요, 이 B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법률 용어로는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불이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민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을까요?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되어 있겠죠. 돈을 갚아야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은 이자까지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라 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민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 안 하면.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 안 하면 감옥에 가두나요? 돈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